네, 다음 키워드로는 오라클 실적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틱톡 인수 후보자로 오라클이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오라클이 예상치보다는 3분기 2028년에 이제 마감된 3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3분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12월부터 2월까지를 3분기라고 합니다. 2024년 3분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4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등기보다는 6%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는 143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당 신이익도 이제 101.47달러로 예상치인 1.49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이것도 이제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다만 요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다른 부분보다 이제 그 AI 부분이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요 AI 부분이 상회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 49% 정도가 클라우드 부분이 상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보다 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이지 아닌가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10% 정도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네네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주의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게 오라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틱톡 인수 여부는 좀 어떻게 될까요? 틱톡을 인수할 경우와 인수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오라클은 틱톡을 저장 관리를 해서 자사 클라우드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오라클이 이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WS나 애저나 클라우드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틱톡은 이제 글로벌 소셜 미디어로 이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가 되면 이제 크게 이제 AI 쪽 시장을 크게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많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AI 시장에서 이제 오라클이 크게 성장하면서 자신들만의 뭔가를 펼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파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을 만약에 인수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수를 못하면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쪽에 이제 전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와 오픈AI와의 협력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AI와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AWS와 이제 애저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클은 기업 쪽과 이제 중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런 거보다 이제 기업 쪽이 강한데 요 분야에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오라클은 2025년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2배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강화하게 되면 유럽, 아시아 지역 쪽의 인프라를 강화해서 글로벌 지역의 공략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한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아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AI 시장을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실적을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좀 변하게 될까요? 저는 AI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은 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친 트럼프 쪽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주가 반영은 미국 쪽의 주가 반영이 가장 잘 되는 기업의 특징을 보면 일론 머스크를 보면 메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메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숨겨진 기업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거든요. 오라클의 지금 CEO가 지금 트럼프와 가장 친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런 데다가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주가 반영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친하느냐, AI 투자를 하느냐 이 키워드가 지금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라클이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오라클이 가장 캐치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엔비디아와 협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진짜 중점을 좀 많이 두는 것 같고 기업 가치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오라클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2배 이상 구축한다라고 하면 진짜 AI 기업으로서 네네. 좀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1위 기업까지도 네네. 자리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1위 기업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데다가 AI나 클라우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엔프라이즈나 그 선도를 하고 있으면서 변화가 없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강점이기 때문에 확장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자신들만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시너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라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왔고 기대치를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의 새로운 계약들도 공개가 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잔여 계약들도 앞으로 추가적인 반영이 좀 나오게 된다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